16종이 스트레스와 자가면역 질환. 스트레스와 자가면역 질환. 스트레스 반응은 스트레스는 몸 안에서 일련의 생리 반응들을 야기시키는 외부 및 내적인 압력을 모두 일컫는 용어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하고 길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 상태에서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몸의 균형 유지하는 것이 건강 이런 관점에서 바라다 봤을 때 스트레스가 작용하지 않는 시기도 반드시 있어야만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 장에서 과연 어떤 스트레스가 자신의 몸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스트레스 원인은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다. 신체적인 것 정신, 그래서 감염과 싸워야 되는 걸 외부적인 것이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라는 거죠. 처방되는 약물들은 뭐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는 어떤 것이냐, 속쓰림, 여드름열 이렇게 사용이 된다, 소면 등등이 하는데 비스트레스성 소염제 이른바 스테로이드와 함께 또 관절염, 근육통 등등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약제들이 있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 많은 이제 독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마시는 것에서 각종 소독, 중금속도 있고 플라스틱에서 있고 처방 약물들에서 항생제, 항우울제, 제산제, 진통소염제, 또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있고 각종 세제, 화장품, 또 주방용품에서 식기조리기구 등 열을 가하는 후라이팬 등등 냄비 등에서 손으로 만지는 플라스틱 제품들, 장난감 등 실내 인테리어 제품들, 가죽 소파, 카펫 같은 거, 미량 미네랄 등 실리카, 요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가면역증을 걸린 사람이 이런 물질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안에서 염증이 진정할 때까지 가능한 한 이런 화학물질과 접촉을 피하려 애써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자초지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환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을 해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자연적인 호르몬 감소, 나이를 먹으면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 등 몸 안에서 생산되는 호르몬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들도 면역세포의 기능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르몬의 감소 현상도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 호르몬 감소도 제노에스트로겐, 각종 산업용 화학물질, 농약 등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제노에스트로겐이 들어있다. 이들은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결합해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또는 내분비 결합 물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유방이 커지고 또 만지면 아픔을 느끼거나 월경량이 증가하고 월경통이 심해지며 몸이 붓고 뱃속에서 가지 차는 등의 여러 증상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남성에서는 유방 조직이 더 커지고 성욕이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인 증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열감 체온, 열감을 가지고 있으나 바이러스 또 이렇게 있고 머리털, 탈모 등등등등 이렇게 체중 변화, 위장관 제5장에서 자가면역 질환의 체크는 자가면 초기 진단을 의심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은 전체 속에서 항생제 사용 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 증상에 대해서 셀리악병이다. 병 이름은 이렇게 다양하겠지만은 셀리악은 이렇게 위장관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생기는 것들 또한 증상들은 글루텐이 위장관 또 위에서 자가면역증을 일으킨다. 관절염, 피로감, 설사, 빈혈 이렇게 병원에서는 진단검사는 이렇게 있지만 당뇨는 혈당이 증가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의 세포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인슐린 부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 제1형 당뇨. 자가면역 질환이 대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좋은 여러 가지 면역이
증을 일으키는 음식들 때문에 그렇겠죠. 환경들 종합해서 인체 미생물 총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자가 면역질환에 대한 것을 바꿔놓고 있다. 인간은 수많은 미생물을 공존하는 생명체다. 인간의 몸속에 어느 곳이든지 이런 공존 미생물에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매일 새롭게 수많은 미생물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아주 거대한 미생물의 생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런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전부 알고 있지 못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구상의 고작 2%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들만이 그들의 연기 서열에 밝혀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런 전제가 맞는다면 자가 항체는 만성적으로 몸속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병, 위장감소 속에 일어나는 또 이런 것들, 궤양성 대장염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는 패턴은 과거 우리 조상들과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들만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다고 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더 쫓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과거보다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의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수초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을 다발성 경화증 신경수초를 공격한다는 거죠. 베체트병은 지정에 의한 중동에서 지역에서 20, 30대에서 많은 전신 혈관염으로서 피부, 점막, 또 근골격계, 소화기계, 신경계 등에서 혈관이 흐르는 것을 어디든지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에는 대부분 단순 근위염으로 생각하지만은 또 진행을 하면은 또 자가 항체의 일 문제다. 오늘날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는 여러 질병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만성질환, 글루텐이 많은 식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장누수가 되고 있고, 환경독소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의학적인 것이 있지만 쇼그렌 증후군도 있고, 잠재적인 유발 요인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잠재적인 유발 요인들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온 내용이다. 최근 여기서 자가 면역질환에 대한 미생물학 감염 효과가 실제 자가 항체 발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가 면역질환의 감염에 대한 또 지연성 후유증으로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부록에서 자가 면역질환 발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미생물 모델설에서 이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따로 모아서 소개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처럼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나중에 자가 면역질환이 발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이 분야에 화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를 무조건 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바라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속의 환경을 개선해서 신규 감염의 기회를 제대로 줄이고 해보자. 잠재적인 유발 요인은 만성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이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들은 식사를 불규칙하게 먹고 건너뛰기도 하고 잠도 충분히 자지 않고 과다하게 몸을 혹사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은 몸에 부담을 주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만들고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에 반해서 항상 자신의 몸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근심 걱정이 많고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우울함을 잘 느끼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부신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전자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부신 기능이 이미 약한 상태라서 충분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때 분비하지 못한다는 차이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신기능이 호르몬의 문제는 이런 상황이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있으면은 그것의 영향으로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약화되고 몸에서 각종 수리와 치유 반응들이 충분히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그치? 예, 오늘날 현대 산업 사회에서 자가 면역 질환의 환자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식이, 스트레스, 환경 독소, 감염증 이런 것들, 글루텐 같은 불소화성 단백질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스, 흡배구름, 루푸스는 피로감, 근육통, 열감, 또 이렇게 탈모,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 역시 근육통, 그레이브스 병은 체중 감소, 빠른 맥박수, 안구 돌출하고 불면증 일어나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그레이브스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T4가 많이 분비되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기능 그레이브스 TSH 이상의 검사 패턴은 전형적인 그레이브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래 흔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부신 기능 저하, 일명 부신 피로다. 부신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비해서 활력을 주는데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과도해질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기분이 고양되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극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을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몸은 단기적이고 스트레스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여서 저항하고 살아남게 되어 있지만은 장기간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견디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후에는 무겁고 녹초가 되고 달거나 짠 음식에 대한 식탐증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고 저혈압이 생기고 저혈당이 또 생겨지고 짜증을 잘 내주고 오후에 이렇게 에너지가 저하가 심해진다. 그래서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몸속의 만성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위와 같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치료 외에 부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 다시 몸 안에서 염증이 쉽게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면역력 저하와 기능 이상으로 감염증은 물론이고 자가 면역 질환도 잘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가 자신의 몸에서 이와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으로 만성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를 받아서 2차적으로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경우처럼 자가 면역 질환과 만성 스트레스 부신 기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 악순환이다 이 말이죠. 독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간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간은 몸속에서 독소를 증화하여 이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몸속에 너무 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를 해독하는 또 간의 부담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 해독소가 많이 필요하다. 또 잠재적인 유발 요인은 장내 세균 이상증이다. 면역세포들은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한다. 특히 킬러 T세포와 항체는 해로운 세균들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들과 싸울 때에 아주 꼭 필요한 면역세포들이다. 스트레스 가다,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이 면역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사실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특히 만성 스트레스 또 에스트로겐 가다가 면역세포 기능에 변화를 주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추신경에서 방출되는 각종 펩타이드성 신경물질들 또 자율신경을 통해서 또는 혈액을 타고 장소까지 전달되어 면역세포들의 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 총회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 역으로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이다. 실제 자가 면역 질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인해서 부신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부담을 받아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소견인 것이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스트레스에 저항하지 못하고 면역력도 약화되어 체내의 각종 미생물층을 구성하던 병원성 미생물들이 수시로 몸속으로 침입하여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로 면역 피로가 누적되어서 자가 면역 질환의 진행이 더욱 심해지고 또한 새로운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도 잘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기능 저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의 진행과 그 개를 같이 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이러스 감염과 자가 면역 질환, 몸속 환경의 우선이다.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면역 시스템이 만성적인 부담을 받아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 문제를 전적으로 바이러스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는 항상 있어 왔고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러 유발 요인 중에서 하나가 또 나머지가 복합적이다. 하는 거죠. 환경독사가 너무 많다. 노출되어서 면역세포들의 성숙 과정은 면역 관용에서 등은 면역세포들은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킬러세포, 또 암세포 싸우는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전력상업 참조해서 하기 보기를 바란다. 외전 말은 이 책은 자가 면역 질환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 라고 했고요. 장누수에 대해서 피부 아토피는 피부의 각질 방어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피부 주변의 선천성 내재 면역 기능이 항진되고 피부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그렇지만 주변에 이렇게 참여해서 자가 항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그 기전은 역시 장점막층이 파괴되어서 장내 미생물과 또 이물질이 침입하는 상황을 갖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장누수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염증성 장질환 있고 소장내 세균 가다증이 있고 또 약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또 제산제 중 하나인 또 PPI 또 항생제 식품 알레르기 또 글루텐 섭취 같은 거 만성 알코올 과도한 운동도 또 나이도 이렇게 다양하게 오늘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보면 원정 탈모 알츠 후루프 근위초 일형 당뇨 크론 다발성 신장 병증이다. 신경병, 골반, 파킨슨, 근성, 쇼그렌, 루마티즈, 갑성, 벨체트, 뭐 등등등등 식품 통한 알레르기 및 민감성 반응, 정제한 소금 이런 것도 인체 방어선의 파괴가 일어나고 해서 인후 림프 조직을 참고해서 글루텐 유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생물 치아 감염, 장내 미생물 총 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이런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화학물질을 줄이고 수은과 자가 면역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중금속 독소는 수은이다. 수은은 아말감이란 치아 충전제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고 또 석탄이나 나무를 태울 때 생기는 부산물을 대기 중에 방출돼서 이를 흡입하게 됨으로써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수은을 함유한 물질이나 물품을 정지하거나 소독시킬 때에도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들이 토양, 강, 바닷물 속에서 녹아들어서 이것을 먹인 물고기들이 몸에 축적되고 이들을 먹인 사슬들에서 참치, 다른 방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연구 결과 수은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 병, 루푸스 또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수은이 자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세포나 조직의 구조를 변경시켜 면역세포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물질로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수은과 같은 독소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이미 몸속으로 들어와 있는 독소들을 열심히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수은과 자가면역 질환. 수은, 먹는 식품을 유기농 식품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자. 집안, 환경독소의 해독 및 제거, 간 기능의 중요성, 간이 해독을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효소, 각종 효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식이 요인들은 면역학적인 도움을 받아보자.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는 식품들이 자주 이렇게 섭취가 되면 시달리게 되어질 것이다.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 유발 요인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시기적이고 유전적이고 환경이고 인체적 방어력 손상이 되고 미생물 불균형, 스트레스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하시네요. 철 부족과 산소 부족도 피곤함의 원인이다. 내가 흔히 보는 현상 중에서 하나는 철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 부족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철 부족은 또 셀리악병, 또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영양소 불균형이다. 철이 부족하면 적혈과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운반해 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폐를 통한 호흡을 열심히 해도 세포까지 전달되는 산소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결과로 에너지 레벨이 저하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돼서 마치 만성 감염증 환자처럼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만성 감염증 같이 철 부족해도 안 되고,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철이죠. 비타민 C와 함께 흡수가 되는 것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의 장내 환경 개선을 첫 번째로 두고 해보자 라네요. 자가면역 질환 일반적인 진행 시나리오를 보면 여드름, 이런 등등등등 이렇게 증상들이 염증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